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너지 쪽에 대한 전략을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을 모실 거고요. 오늘 주제는 롯데 지주에 대한 주가 재료 그리고 투자 포인트입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롯데 지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보려면 현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내용이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가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지금 현재 PBR 같은 경우는 0.4 정도 되는 그러니까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금호석유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금호석유가 이제 대우건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급등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면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 3인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이제 PBR이 1배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안에는 변압기 차단기 효성건설이 있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잘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CC가 있습니다. 건자재 기업, 건설자재 기업, 그다음에 페인트 기업, 조선자동차 쪽의 페인트 기업인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건설을 품에 안고 있어요. 대부분 다 건설 쪽에. 흔히들 보면은 화학기업이 왜 그렇게 건설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면은, 흔히들 돈이 많다 보니까 계열사 물량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를 만들면서 건설회사가 이렇게 백업을 하는 구조, 건설사들이 계열사 물량을 이렇게 수주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고금리니까 건설이 안 될 것이다, 건설 자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애써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롯데 지주도 보면은 롯데 건설을 간접적으로 롯데 케미칼이나 호텔 롯데가 들고 있지만 한 11%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게 건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조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쭉 2018년도 좋았다가 2021년도 좋았다가 이제 쭉 빠졌는데, 이게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하고 연동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금리 영향으로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요.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도 안 좋고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도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화학주 같은 경우도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롯데 건설이 좋아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롯데 지주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고금리 때문에 PF 물량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역발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가 가장 저점일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PF 물량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유동성이 어떻게 보강되는지 그런 거는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바닥에서 안 사고 나는 완전히 돌았었을 때, 건설 경기가 돌았었을 때 사겠다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보셔도 돼요. 그런데 한번 바닥에서 한번 사보겠다, 예를 들면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러면은 PF 물량들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강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롯데 지주 지분 구조 나오지만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사주가 거의 3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사주가 가장 많은 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ROE를 올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ROE를 올리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ROE를 올리는 방법은 하나는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산 자체를, 그러니까 부채 자체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리턴, 에코티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에코티를 줄이는 방법에는 자사주를 좀 이렇게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 지주가 조금 영향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롯데 케미칼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롯데 건설의 영향도 좀 받았고, 두 번째는 자사주 쪽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 지주의 투자 포인트 중에 또 핵심으로 꼽아주신 게 지금 롯데 건설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오히려 역발상, 지금 투자하면 건설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건설을 앞으로 이끌어줄 모멘텀에는 어떤 게 있을지, 건설하면은
뭐 건설하는 회사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들을 좀 알아볼까요? 제가 이게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롯데지주가 간접적으로 10%, 11% 들고 있는 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잠실에 보면 롯데월드타워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23층이 돼요. 맞아요. 123층을 지으면서 성공적으로 지으면서 지금 현재 거의 뭐 1년에 보면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성공 스토리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도급 순위가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한 10등 정도가 들어갑니다. 10등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업을 좀 많이 확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F 물량들이 좀 제법 있었죠. 왜냐니까 롯데건설 123층을 완공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건설사 순위가 10등인데 그걸 더 순위를 더 끌어올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롯데타워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검증되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의 그런 화학 플랜트,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동박 플랜트 이런 식으로 롯데 그다음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 그 계열사 물량들을 많이 수주를 하면서 제가 볼 때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PF 쪽으로 건설 수주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PF 물량 잔액이 지금 한 5조 4천억 정도 됐건 그런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022년에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지체되면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 지주 쪽의 영향에 조금 이제 실망스럽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제 그 덕택에 제가 볼 때는 롯데 지주 같은 경우가 이 그림 나오는죠. 이 그림 나오는데 보면은 롯데 지주가 다이렉트 들고 있다기보다는 롯데 지주가 롯데케미칼하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 11%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은 호텔 롯데가 한 44% 정도 들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롯데 지주가 영향을 좀 PBR로 0.4 정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KCC라든지 건자재 기업 KCC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건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각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건설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롯데건설 관련 어떠한 이슈들을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해보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지 좀 세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롯데건설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5조 4천억 원의 PF 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PF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5조 4천억 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유동성을 보강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조 4천억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2조 3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5조 4천억 원을 위해서. 그게 보면은 이제 시중은행 5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신한이라든지 하나, KB은행, 이렇게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증권회사가 한 3군데 들어가고, 롯데 계열사가 들어가면서 2조 3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5조 4천억 원에 대항하는. 그게 근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메리츠에서 할 때는 1년 만기였습니다. 1년 만기였는데 지금 현재 3년 만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금리가 떨어집니다. 선순위 같은 경우는 8.5%, 중순위 같은 경우는 8.8%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한 3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만기가 되면서 유동성이 보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변화 요인입니다.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PF 잔액에 대해서는 본 PF로 돌리겠다,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익성 있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익성 위주의 경영진 쪽으로도 많이 바꿔지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단단한 구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성이 보강되고 있다는 것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제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환경입니다. 이 건설사가 좋아지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어찌됐건 뭐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대출금리라든지 떨어져야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지금 현재 5.5% 금리지 않습니까? 5.5%인데 물가가 지금 3.1%이기 때문에 2% 정도의 금리가 하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계속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는 안 좋아요. 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AI라든지 바이오 쪽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좀 주춤거리긴 하는데 결국은 금리는 내릴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도 중요합니다. 중국도 건설이라든지 케미칼 쪽이 중요한데 네. 중국이 지금 오늘부터 양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일 정도 하는데 양해할 때 보면은 경제와 정치를 하는데 경제 쪽에는 어떠한 성장 구도를 갖고 갈지를 나오는데 양해 전에 2월 한 25일경에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가 0.25%인데 한 4년 동안에 단방에 떨어질 수 있는 최고의 금리로 하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의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보면 중국의 상해라든지 심천지수가 지금 저점에서 한 19%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외부 환경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주가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대출 금리도 똑같습니다. 코픽스 금리를 보면은 저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대출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조금이라도 금리를 내려간 다음에 코픽스 금리도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외부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산이 많은 주식들은 고금리 때는 건설주가 조금씩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 지주 그리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롯데 건설까지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지 정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저희와 성공 투자하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